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오네어 이정수 상무 이상민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지금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좀 보면 그간 정부에서 3가지 정도 부동산 관련해서 추진하던 게 좀 있어요. 뭐 작게는 더 많겠지만 재건축 특례법 그리고 임대차 2법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뭐였나요? 지금 현재 현행은 주택은 이제 2년 플러스 2년, 상가는 10년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권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후에 2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좀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상인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2년 플러스 2년을 이제 폐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제 협의토록 하겠다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상무님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저는 2+2의 이제 좀 피해자입니다. 네. 2+2가 처음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신혼집으로 제가 19년도에 집을 구했는데 4년을 살고 싶었는데 실거주 안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해서 2년을 살고 당연히 2년이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실거주 하겠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을 사긴 했지만 그 산 시점이 21년도라서 또 아쉽기도 하고 근데 보면 사실 이 부분은 부작용이 저는 많았다고 봐요. 2+2라고 해도 실거주 하겠다고 들어오면 방법도 없고 초에 지금 폐지하는 내용처럼 그냥 임대인 임차인과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를 정확한 숫자로서 연수로서 정해놓으니 그를 토대로 불안 요소가 자꾸 생겨.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냥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게 시장에 두는 거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상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을까요?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은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대안도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협의에 맡기도록 하면은 시장의 가격 형성이나 이중 형성 가격은 방지하겠지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조금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생각하는 대안이 있나요? 따로 생각한 대안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전월세 상한제. 이 내용은 뭘까요? 논의 중인 내용으로는 5% 상한을 이제 10%로 상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인법까지 적용을 해준다면 우리의 일에 꽤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빌딩 시장에서의 상인법에서 10% 상한으로 올려주면 임대인분들이라든가 건물주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건물 매수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사실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큰 폭으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 상당한 호재입니다. 이게 만약 된다면. 근데 이게 사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요. 실제로 공실이 많고 현실적으로 상인법에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사실상 10% 이내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여진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걸 상한선은 10%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게 환산보증금도 건드려야 되고 10%까지 증액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분들, 임차인 분들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공실이 많아지면 사실상 시장 경제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5% 상한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법을 건들 때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그래서 건물 쪽은 규제가 많진 않아요. 세금 규제가 임차인 분들한테 전가될까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빌딩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이후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심리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권의 방향성에 따라 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어 보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절차, 단축 및 용적률 상한 등 기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에 따라서 바뀌거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제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대 시장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좀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좀 풀어주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시장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좀 돈을 좀 쉽게 풀어주는
그 다음에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면 거래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수 수요 많아질 거고 매도자분들도 가격을 좀 올릴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국평 2억 시대인데 최근에 70억 거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빌딩 시장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파트 들어가는 게 맞는지 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택으로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저는 빌딩 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뭐 저희 이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아파트 한 채, 주요 지역 아파트 한 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입장이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웬만한 건물 한 채보다 높아졌어요. 사실 건물주가 이전에는 저희 뭐라 했죠? 그 간물주?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건물주의 위상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건물주라고 하면 엄청난 약간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지위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그게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건물이 좀 더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직 저는 건물은 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이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엔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경제시장이 어려우면서 자영업자분들 어려우면서 공실 많고 이런 부분 해소를 하려면 돈을 풀어주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건물 검토하시고 하는 것은 저는 시장이 바뀌는 걸 보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 영상 통해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빌딩원 찾아주시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